웬만큼 돌아다니고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한 12시가 좀 넘었나 그래. 12시가 안 됐나 그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문 앞에 바로 그 푸드트럭이 한 3-4대 정도가 있었는데 음식 냄새가 배도 너무 고팠고 음식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남편한테 같이 먹자고 해야 되겠다 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숙소까지 가서 나랑 밥 먹자 그랬더니 자기 10시 반에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는 운동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그 호텔 4층에 운동기구가 조금 형편없지만 그래도 있었는데 뭐 특별히 나가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운동이나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은 운동이야 다 집어치우고 나와서 점심 먹자. 그래서 푸드트럭에 가서 약간 인도 쪽 음식인 것 같은데 사모사랑 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원래는 로컬 얀샵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걸어서 가는 길에 커피숍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얀샵도 들어가서 봤는데 얀샵은 별로 특이할 만한 거는 없었고 미국에서 들어온 핸드다이 실들도 좀 있었고 다른 것들은 니시티에서 본 것만 못해서 되게 휘리릭 금방 돌고 나와서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어딜 갔더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스탠리 파크를 우리가 안 갔었거든요. 스탠리 파크는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냥 파크이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골든게이트 파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처럼 이렇게 되게 숲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섹션에는 이제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뭐 유명하다는 티키 뭐 그런 그 조각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약간 그런 거가 있고 한쪽은 이제 숲이고 뭐 하이킹하고 약간 그런 데라서 그런 데는 사실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보려면 그렇게 하던지 그냥 가서 그냥 거기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밴쿠버 보시면 밴쿠버에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그 제가 말씀드린 카필라노에 가시려면 그 라이온 게이트 브리지를 건너는데 그게 관통에 있어요. 스탠리 파크랑. 그래서 스탠리 파크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저희 남편이 가기 전에도 자전거를 타고 워낙 넓으니까 그걸 다 보려면 걸어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자전거를 빌려서 하자 하고 자기가 막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은 아는데 겁이 너무 많아서 제 옆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무서워서 자꾸 쓴단 말이에요. 계속 못 가고. 근데 자전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또 그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타줘야지라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막 안 탄다고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알아보다가 그 전기 자전거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전기 스쿠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동네 살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거나 하면은 관광지에서는 그런 거 렌트를 많이 해줘요. 특히나 이런 파크 구경을 하거나 하면 그런 자전거 렌트나 이런 거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스팟이 있습니다. 보긴 했죠. 스쿠터도 보면은 너무 막 바람을 가르고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전거도 무서워 보이고 다. 결과적으로는 스쿠터를 빌렸어요. 스쿠터는 조금 더 자전거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제 그러다가 전기 스쿠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빌렸어요. 스쿠터도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퀴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쿠터를 빌려서 일단 그 로케이션에서 파크 입구까지는 안 타고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그 자전거 빌리고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널목을 건너고 이제 스탠리 파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스쿠터를 저도 처음이지만 저희 남편도 처음이어서 일단 거기 파킹 란에서 좀 타보자. 그래서 그걸 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 모드가 처음에는 아주 슬로우 가는 모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코노믹 모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가 3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냥 이코노믹 모드를 일단 타다가 이제 잘 가겠다 싶으면은 스포츠 모드를 바꾸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코노믹 모드로 가다가 너무 빨라서 그거를 이렇게 슬로우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랬는데도 저한테는 좀 너무 빨랐고, 이제 균형을 잡아서 가면 되는데, 한쪽 발을 일단 굴러야지 얘가 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시작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을 구르고 앞으로 나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엑셀러레이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고 뭐 브레이크는 왼쪽에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전거도 그렇고 스쿠터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에버리지에 맞춰 있는데, 저는 에버리지보다 키도 작고 손도 작고 뭐 다리도 짧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게 늘 부담이거든요. 운전은 어떻게 하죠? 운전 막 최대한 앞으로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발이 닿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브레이크도 사실 제가 홀드하기에는 좀 먼 편이에요. 제 손가락이 짧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자전거 탈 때도 제가 브레이크를 잘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제가 내립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발을 대는 걸 항상 선호하는데 잘 못하니까 그렇죠. 스쿠터를 타는데 이쪽 다리를 그 스쿠터 다리 올리는데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 왼쪽 다리를 잘 균형을 이제 잡다 보면 이쪽 다리가 이쪽으로 올라와도 힘은 오른쪽 다리에 다 가 있고, 타고 있는 스쿠터에 타고 있는 발 쪽에 힘이 다 가 있고, 이쪽은 이제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n the air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발을 올린다 해도 거의 힘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딱 있는 게 아니고 힘을 오른쪽에 너무 두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도 잡지만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균형을 못 잡을 땐 이쪽 발로 홀드를 하다 보니까 이 발에, 제가 지금 족저근막염이 왼쪽 발에 있는데 이 발에 그 갑작스런 힘이 너무 많이 가해져서 다리가 너무너무 양쪽 다, 한쪽은 발바닥이 아파, 한쪽은 허벅지가 아파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좀 가기는 갔어요. 근데 일단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이제 그게 입구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전거나 뭔가를 빌려서 처음에 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 금요일 한 5시, 뭐 4시, 아니 4시? 5시는 아니고 한 3시 넘어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오거나 뒤에서 누가 오면 이걸 피해야 되는데 저는 못 피해요. 그냥 가던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당신 너무 타고 싶으면 나 여기서 있을 테니까 한 바퀴를 가까운 데라도 가다가 오더라도 조금 타고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재밌어서 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바퀴 돌려면 걸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를 타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타는 거니까 자기도 안 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랬더니 차라리 이걸 빨리 반납을 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돌아갔죠. 다시 리턴을 하러.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에 가서 7시쯤에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 탈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런 시간 리밋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한 45분 탄 것 같더라고요. 총 합해서 뭐 걸어가고 걸어오고 뭐 그런 거 연습하고 한 거 합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냈어요. 둘이 했는데도 뭐 캐나디안 달러로 한 30불 정도 냈으니까 그닥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었고 미국 돈으로는 한 20불 좀 넘겠죠. 그런 정도니까 그냥 맛배기로 해봤다 그런 거였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스테디움 파크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우스의 밑에 쪽에서부터 걷는다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는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약간 번화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글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한 10시 방향? 그쯤에 그 티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렇게 가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티하우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약간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걸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 길 자체가 자전거나 스쿠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길이었고 그래서 이런 숲속을 걷는다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숲속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티하우스가 나왔고 한 40분 정도, 35분, 40분 정도 걸었나요? 그러니까 티하우스 정도가 나왔는데 그 티하우스가 아닌 거예요. 그게 팬시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걸 찾아봤는데 이제 자세히 그게 어떤 데인지는 알아보지 않았겠죠. 근데 레스토랑 이름이 티하우스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하얀 남자분들은 하얀색의 이렇게 턱시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 있는 그 시간에 밥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막 완전히 이렇게 정장 차림에 막 드레스에 막 이런 걸 입고 나중에 보니까는 한 4시 넘어가니까, 그날이 이제 토요일 오후 4시쯤 됐으니까 그때 무슨 예약 손님들이 있었는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멀하게 차려입고 파티를 온 것처럼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는 밥은 먹고 배부르고 차 한 잔 마시러 온 건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이제 미안한데 여기 디저트 메뉴나 티 메뉴는 없냐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베, 너무 이그조스트 해가지고 그 스쿠터 때문에 솔베 하나 시키고 티를 하나씩 시켰어요. 근데 티도 티 잔 있고 팟에 이렇게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티를 하나만 시켜도 됐을 거를. 그래서 저는 페퍼민트 티를 마시고 저희 남편은 자스민 티를 마시고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핫티에다가 솔베 그 차가운 거랑 막 이렇게 먹고 그러고는 그래도 안에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이제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나이스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바로 나와서 온 길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게 그 유명하다는 뭐 티키 그거랑 그런 게 다 이쪽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티하우스를 간다고 여기로 가서 그쪽으로 갈 거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래도 우린 스탠리파크에 갔으니까. 근데 스탠리파크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파크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붐빈데, 이 골든게이트 파크 같은 데도 뮤지엄이랑 막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있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이게 저기가 많고요. 트래픽이 많고 사람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되게 사람이 없고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막 뭘 미스하다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고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오니까 한 5시? 그게 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밥을 먹기는 애매하고 그 다음에 할 건 딱히 없고. 그래서 남편이 좀 싫어, 그냥 들어가자. 저는 아예 있는 김에 밥을 먹고 들어가는 게 홀가분하다. 왜냐면 들어가면 다시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뭘 먹어야 되나 그러고 이제 막 찾아보고 이러는 동안에 사실 좀 지쳐가지고 그냥 걸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가서 먹고 오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시간이 벌써 한 8시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나갈 수도 있죠. 놀러 왔는데 다시 나갈 수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날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날 스탠리 파크에서 스쿠터 그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이그조스트 했어요. 저희 남편은 자전거도 잘 타고 그런 거 되게 다 잘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다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까운데 베트남 음식점 같은 데가 있는데 그냥 되게 어텐틱 베트남 음식점이고 되게 허름하긴 했는데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내려가서 걸어서 글쎄요, 한
10분도 안 걸려요. 걸어서 한 5분, 7분? 뭐 그 정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오 마이 갓, 막, 뭐, 아무튼 되게 큰 익스프레션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이거 봐, 뭐, 이런 그냥 놀라는 익스프레션이 아니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저희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뭐, 업데이트를 30분 안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 에피타입과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데 우리 다운타운까지 나가서 밥 안 먹은 건 진짜 잘했다. 밥을 거기까지 고생스럽게 나가서 이런 멘붕 상태로 무슨 밥을 먹겠느냐. 그냥 가까이서 먹은 게 잘했다 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막 뭔가 먹긴 하는데 내가 뭘 먹는지 막 머릿속으로는 이걸 플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만약 못 돌아가면은 애는 어떻게 하며 강아지는 어떻게 하며 막 월요일날 어포인먼트는 어떻게 하며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30분 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좀 기다려보자. 저희 남편이 이제 비행기표를 사고 해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저희 남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전화를 해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고는 메시지에 우리가 20분 후에 전화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래? 뭐 yes면은 뭐고 뭐 no면 뭐고 막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프롬프트에. 그래서 yes로 해놓고 20분을 앉아서 기다렸어요.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다가 20분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또 그때서부터 또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바로 사람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뭐, 플라이트 인포메이션을 달라, 누구랑 같이 가냐, 뭐, 이름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your flight is fine. 그러면서, your, 뭐, flight number, this is fine.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cancellation notification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it's fine 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원래 가기로 했던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비행기가 unavailable 해서 다른 비행기로 교체해서 우리가 가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그런 캔슬레이션 노티스를 보내놓고서는 아무런 업데이트를 보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차라리 메시지를 보낼 때 너의 플라이트가 우리가 보통 비행기 예약을 하면 우리가 떠나는 거는 이 비행기 번호로 가고 돌아올 때는 이 비행기 번호로 온다라고 그렇게 예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서 이 비행기로 우리가 바꿨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거를. 그래서 막 우리가 절대 앞으로 에어 캐나다 안 타. 절대 안 타. 근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미국은. 캔슬은 아니라도 딜레이해서 결과적으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예 여기서부터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왜냐면 사실 사람이 여행 플랜을 세웠을 때 그게 하나가 어그러지면 호텔서부터 해서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헐리데이 때 어디를 간다 하면 더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다니는 때 다니지 않는 게 좋겠더라 라고 저도 이제 결론을 내렸었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무튼 다음날 잘 돌아서 왔고 저희가 1시 10분 비행기여서 호텔에서는 한 9시 반쯤 체크아웃을 해서 나와서 공항까지 가니까 한 10시 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인하고 들어오니까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팀 홀튼 캐나다 브랜드잖아요. 팀 홀튼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한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뭐 샌드위치 그러니까 너무 이른 점심이라 샌드위치 하나 사서 저희 남편이랑 나눠 먹고 그리고 12시 한 20분부터 보딩 시작한다 해서 12시 반부터인가? 그래서 12시쯤 사다가 뭘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잘 돌아왔어요. 참 너무 웃긴 게 이게 갈 땐
갈 때 올 때 저희가 비행기 좌석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도 떨어져서 앉아서 갔고 올 때도 사실 떨어져 앉아서 가는 건데 어떻게 비행기가 바뀜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붙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니시티 여행은 잘 했고요. 저한테 니시티 다시 갈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실 보고 그 이벤트 참여하는 그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바꾸고 싶다면 만약에 처음 가시는 분이라면 그냥 원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딱 니시티만 간다 그러면 호텔 옆에, 그러니까 장소 옆에 호텔을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처음 밴쿠버를 가서 난 다른 것도 구경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거 구경하고 싶은 게 컨비니언트한 곳에 숙소를 잡으시고 그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리고 니시티는 한 번, 이틀을 가신다면 2번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저희는 이제 니시티에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아서 매번 나가야 돼서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뭐 버스 한 번 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게 호텔 자체가 되게 메인 큰 스트릿에 있어서 버스 타고 내리고 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다녀온 임프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니시티 자체는 되게 재밌었고요. 제가 듣기만 했던 걸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뭐 블링바, 그 그로서리 걸님이 맨날 말씀하신 블링바의 실들도 직접 받고, 거기에 요즘에 12놈 그 패키지를 팩을 팔거든요. 온라인에서도 팝니다. 그게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돈을 주고 제가 그걸 다 들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씩만도 놈을 팔아요. 하나씩도 팔고 3개 묶음도 팔고 이렇게 놈 세트들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은 놈 자체는 얼굴은 팜팜이고 이 머리만 좀 특이한 아트 얀 같은 걸로 뜨기 때문에 그 아트 얀의 재미를 느끼면서 조그만 이걸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기에는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뭘 안 사겠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안 사겠다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미국 실이 아닌 다른 실을 볼 수 있어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스윗 조지아 같은 데도 캐네디언 헨다이안 브랜드고 되게 오래된 그런 건데, 이런 미국에서 하는 그런 쇼에는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실도 내가 직접 가서 본다, 그런 이유로 되게 좋았고, 아무튼 그 익스피리언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한 3시간이었지만 제가 뭐 시간이 있었으면 일요일도 한 번 더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랬었겠죠. 근데 그런 건 참 좋긴 좋았는데, 저는 밴쿠버에 대한 제 막연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기 전에 예전부터 밴쿠버 하면 되게 살기 좋대, 되게 날씨도 좋고 되게 아름답고 뭐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밴쿠버라는 도시는 무척 크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다시 느꼈고,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베이 지역에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랑 굉장히 비슷해요. 조금 스케일이 큰 샌프란시스코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부분은 샌프란시스코 같고 어떤 부분은 약간 한국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탠리 파크 있는 쪽에 랍슨 스트리트 익스텐션으로 쪽에 그 스탠리 파크 근처로 가면 하이 라이즈 레지던셜 에어리아가 약간 한국의 상점,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파트 모양들은 다르죠. 아파트 모양들이 이게 약간, 한국은 딱 보면 아파트네. 근데 뭐 몇 동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다른 그냥 빌딩인가 싶은데 레지던셜 아파트들이고, 그 안에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안에 그 주변에 상가들이 되게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의 상가들이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세탁소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거기 이제 한국 음식점들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한국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데는 샌프란시스코 같고 어떤 데는 한국 같고, 그 와중에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여행을 하는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도 내내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고 했던 게 제 호텔이 있던 데가 헤이스팅스라는 그 도로였고 그 도로를 따라서 그 다운타운에서 버스가 5R이라는 버스가 쭉 다닙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메인 스트리트 정도로 오면 여기가 약간 할렘가처럼, 우리가 그냥 말을 하기에 할렘처럼 드러그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면서, 이제 버스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매번 제가 이번에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매번 서서 밖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런 지역이 있다 하지만 굳이 갈 일이 없으니까 제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 약을 하는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반쯤 구부러져 있는 사람,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그리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완전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 자세들과 그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가까이서 너무나 자주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 모습이 보이는 것들이. 앉아서 마약을 하고 있는 모습들,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게 딱 그 도로더라고요. 그 도로, 헤이스팅스라는 그 도로의 메인 스트리트 그 지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정말 얼마나 규제가 필요한지, 또 이게 얼마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제 나름대로 도대체 그게 무슨 마약이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이 지역은 뭔가? 뭐 그 마약은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가? 왜냐면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이 약간 헌치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월드워 1, 월드워 2 있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다리가 한쪽 없는 사람들, 휠체어에 탄 사람들, 뭐 어디가 다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약에 손을 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캐나다의 지금 이 시대는 전쟁에 나가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을 하면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뭔가 디스토트한 그런 바디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정말 밴쿠버 하면은 저는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임프레션은 그랬다. 뭐 니시티 여기서는 막 이렇게 밝게 이런 거 인투지애스틱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쪽 한 구석에는 너무나 어두운 현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곱게 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마약이란 게 분명히 요즘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제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걸 너무 눈으로 가까이 잡고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듯한 느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경찰은 없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내팽개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억에 남는 여행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좋고 싫고 무섭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생긴 그런 여행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모든 뉴시리 임프레션, 저의 여행 기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고 싶지 않으셨을 거고, 아마 제가 뭘 샀는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셨을 거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제가 금요일날 이제 램타운에 셋업을 하고 가고, 토요일 일요일이 드디어 램타운이고요. 대부분 것들이 다 준비돼서 제가 지금 딱히 할 건 없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듯이 제가 스티커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쇼핑백 브라운백을 안 하기가 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문을 했거든요. 조금 좀 적은 양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조금 주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프린트가 된 그런 브라운백을 사실은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세고, 일단은 너무 많이 주문을 한꺼번에 해야 돼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브라운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쇼핑백을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되게 오래전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찍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 쇼핑도 조금 그런 걸 좀 디스카운트를 받으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막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프리십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문을 해서 시간에 맞춰서 한 9월 말이면 도착한다 그랬는데, 23일날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23일날 받았는데 그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굳이 올린 건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게 말릴 것인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할까 하고 한 소극적인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리진 않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사이즈의 3x3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100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뜯었을 때는 여기 이런 게 있길래 이게 뭐가 이제 첫 번째든 뭐 이게 웨이스트 하는 그런 페이지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모든 부분이 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읽을 수도 없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이런 게 모든 프린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떼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언제까지 필요한데 이걸 다시 프린트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 이틀 후에 이메일이 왔는데 네가 다시 뭐 사이즈를 바꿀 거야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AI가 그냥 대강 그걸 읽고 이메일을 읽고 대강 답을 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나는 다시 데드라인까지 프린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쇼핑백에 이 이벤트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렇지 않으면 리펀드를 해달라 했는데 연락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왜냐면 그게 연락처 전화번호도 없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그 파일 하는 것도 구글로 찾아야지 나오고 그 웹사이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벌추얼 챗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벌추얼이고 그냥 짜여진 거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원래 프리 이렇게 로 셀렉트 해놓은 것들의 그런 것만 계속 오퍼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파일을 해서 사진을 뭐 업로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할 때마다 에러가 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가기 전에 보낸 이메일은 가는 날 아무튼 동문서답 하는 걸 받아가지고 막 짜증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까지도 그 뒤에 이메일은 전혀 없었어요. 컨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안 되기 때문에 너희 나한테 리펀드를 해줘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뭐 I'm sorry of the inconvenience or something 이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팔리시는 리펀드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 그 돈 얼마 안 들었어요. 포기해도 되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올 수는 없다 해서 얘네들한테 다시 파일을 하면서 진짜 완전히 화난 걸로 이렇게 나는 니네들 서비스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걸 퍼블리클리 얘기를 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네들은 커스터머 서비스도 엉망이고 뭐 이런 얘기들 쫙 써가지고 이메일을 싹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게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까. 이게 얘네가 인스타그램이 있나? 인스타그램에 가서 내가 무슨 폭탄을 던지리라 했는데 인스타그램에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 인스타그램 아무도 보지 않는 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죠. 한 거죠. 업로드를 한 거죠. 여러분이 막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돼요. 그냥 브라운백에 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 어떨까. 좀 하나 엑스트라 스몰 썸띵.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샀어요. 어디 있지? 어디다 놨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하려고 그래서 어제 프린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저는 이게 더 이쁘네요. 제가 이거를 또 애드했고요. 여기 제가 따로 명함이나 이런 거를 안 할 거라서 그게 다 가지고 오면 다 버리는 것들이라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제 웹사이트랑 제 인스타그램만 밑에다 좀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예뻐요. 이게 좀 더 크죠. 근데 그렇게 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쇼핑백에 다 붙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좀 싼 맛에 하려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젠가 이메일이 어제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크레딧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 프로그램 안에 넣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주문할 때 그렇게 체크아웃을 하면은 그게 빠질 거다. 근데 그 밑에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뭐 돌려받기를 원하면 이 이메일에 리플라이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니네 서비스 다시는 안 쓸 거니까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리플라이를 보내서 이제 나는 당장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 이걸 뭐 12개월 안에 써야 된대요. 없으니 그냥 돈으로 내가 페이먼트 한 그쪽으로 그냥 다시 리펀드를 해달라 이렇게 보내긴 했습니다. 안 보낼 수도 있죠. 뭐 그래도 싸워보는 거죠.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지들이 잘못해놓고 돈을 안 돌려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 퍼스널한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요. 퍼스널한 일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페스티벌을 했는지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저를 도와주기로 한 그 친구는 결국 못 오기로 했고 제가 그렇게 막 믿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친구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뭔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딘가 다친 건 아닌데 뭐 디스크가 어떻게 잘못돼서 누워 있어야 된대요. 한 6주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리커버리 타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어떻게 잘 되겠죠? 그래서 막 호텔도 캔슬할까 사실은 그 친구가 온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텔을 예약을 한 건데 거리가 한 1시간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집에서 걸리는 거리라 마음 먹으면 다시 집에 왔다가 다음날 가도 되는데 끝까지 망설이다가 아유 그냥 베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 있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뜨개질 가지고 여러 가지 뜨개와 관련된 얘기 또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10월 양말 패턴이 퍼블리시가 됐어요. 요 양말인데요. 이름은 콜드 듀 삭스입니다. 콜드 듀. 이게 영어로 하니까 되게 웃긴데 한로라고 들어보셨죠? 절기인데 그거를 또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콜드 듀긴 한데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요. 이런 레이스 패턴, 되게 심플한 레이스 패턴의 양말이고요. 여기 이것도 힐플랩 거셋이라서 딴 건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여기 패턴만 그냥 잘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10월 5일, 일요일까지 여기 미국 퍼시픽 스탠다드 타임으로 25% 제가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쿠폰에 콜드듀 25 하시면 25%가 세일이 됩니다.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양말 소개해야 되는데 매번 까먹어서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벌써 10월이니까 램타운 기간 동안 램타운이 5일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5일까지 디스카운트 코드를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Automatically stealing, so he'll defend himself against that. So he hasn't been taught that.